여러분들 오늘 만들어드릴 요리는 누구나 만들어도 실패 확률 0에 가까울 정도로 간단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육전과 비빔국수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육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육전 고기 준비했어요. 요즘은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육전용 고기에서 팔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이제 육전용 고기 별로 없더라, 못 구하겠더라 하시면 불고기감 쓰셔도 되는데, 고기 고르실 때 주의하실 거는 너무 기름기나 힘줄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등급이 좋아서 막 마블링이 많고,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힘줄이 많이 들어간 거는 오히려 기름지거나 느끼하거나 억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기를 티슈에다가 한번 티슈 주시면. 사실 저는 육전 만들다가 한번 실패해봤거든요. 네. 저희 그 작가 누나가 네. 육전 한번 해보라고 나중에 네네.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자고 했는데 네. 제가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네. 바로 실패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이게 이제 그 수분이 있으면 지질 때 육즙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좀 눌러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수분 제거가 되죠. 그래서 좀 수분을 충분히 제거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는 무조건 핏물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육전 고기 좀 얇게 썰어진 거는 요즘 냉동으로도 판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요 과정을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 이제 수분 좀 정리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크기는 불고기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손바닥 한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자르시는데 먹기 편하게 하겠다고 너무 작게 잘라 놓으시면 지지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 제거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보통 그냥 소금 후추 정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간장. 예. 간장으로 하시면 좀 더 깊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청주, 술을 약간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기니까 후춧가루 그리고 참기름 아주 가벼운 밑간을 하시는데 이거 더 맛있게 하시겠다고 욕심내서 마늘 다진 거, 뭐 파 다진 거 넣으시면 지질 때 울퉁불퉁해지면서 탑니다. 지저분해지겠네요. 네,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매끄럽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서 요거 이제 고기에다가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많이 바르시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이제 가볍게 살짝. 제가 여기까지는 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했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비닐장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비닐장갑 끼고 살살살 만지셔도 되고 붓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혹시 고기가 너무 좀 두껍거나 이렇게 좀 약간 질겨 보인다 그러시면 칼등으로 살살살 두들겼다 쓰셔도 돼요. 근데 요즘 육전으로 얇게 나오는 거는 손질 안 하시고 그냥 핏물 제거만 하셔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간 바르셔서 한 10분 정도 뒀다가 쓰시고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이거 많은 양의 간이나 양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보시면 줄줄 흐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옷 입혀서 지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밑간 잠깐 되는 사이에 고명으로 제가 이제 쑥갓이랑 그래서 이제 고추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쑥갓 이렇게 이제 여린 잎으로 좀 뜯어가지고 위에다 붙이실 거. 그래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추 이것도 좀 썰어볼게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썰으면 또 안 붙어요. 그래서 얇게 이거 하려고 또 홍고추 또 일부러 또 사러 가실 수는 없으시니까 없으시면 생략하시고 안 그러면 파프리카 쫑쫑쫑 썰어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안 넣어서 실패했나? 아니에요. 이거 없으셔도 괜찮아요. 네, 해서 이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혀서 이제 지져보면 되겠죠. 제가 이거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제 작가 누나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스크램블 만들었냐고. 난리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크램블 됐던 이유가 울퉁불퉁 옷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고기 자체 수분 제거 안 한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가루는 충분히 입히신 다음에 털어주셔야 되는데 아마 덜 털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충분히 이거는 부침가루 하셔도 되고 고기가 원체 맛있으니까 이제 밀가루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서 탁탁탁 터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래 놔뒀다 하시면 흡수가 돼서 달걀이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많은 양을 한다 그러면 한 5자 10장 단위로 밀가루 달걀에서 지지고 또 밀가루 달걀에서 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달걀을 푸는 거예요. 달걀은 고기에 간을 하시고 달걀에는 간을 안 하시는 게 지졌을 때 색이 고와요. 달걀에 간 많이 해놓으시면 사가서 색이 이쁘게 잘 안 납니다. 달걀에도 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아마 좀 사갔을 거예요. 그래서 묻혀서 가볍게 털어서
뭐든 많이 넣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리도 최소한의 양념으로 그 본연의 자체의 맛을 살려야 그 각각의 그런 맛들이 좋아지는데 요즘은 뭐든지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맞아요. 맛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렇더라고요. 요거 찹쌀가루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찹쌀가루를 했거든요. 네네. 찹쌀가루 너무 많이 쓰시면 끈적끈적 밀려서 스크램블처럼 엉깁니다. 그래서 찹쌀가루 쓰실 때 찹쌀가루 100%보다는 밀가루를 1대1 섞어서. 안 섞었는데. 네, 섞어서 쓰시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그게 나는 좀 걱정스럽다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밀가루 형태로 부침가루나 밀가루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 상태에서 이제 네. 부치면 끝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걀에서 하나씩 꺼내서 제가 프라이팬으로 이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준비했어요. 이제 한 중불 정도. 이거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불 정도 맞춰 놓으시고 기름 좀 넉넉하게 쓰셔도 됩니다. 고기니까 뭐 기름 조금 넣어야지 기름 많이 넣으면 느끼할까? 근데 기름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네.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뒤집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움직여서 달걀물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놔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네. 고기 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부치는 게 좋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래서 네. 뭐든지 온도 됐는데 안 됐는데 이게 기름 바로 넣어봐선 잘 모르시면 네. 이게 재료를 하나 넣어서 확인을 하시는데 안 됐는데 빨리 해야지 해서 막 넣다 보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 올라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고 이렇게 기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 이제 온도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부터 넣으실 때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흔들어서 달걀물 거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글지글 너무 센 불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온도 잘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몇 번 정도 뒤집는 게 좋아요? 이거 고기 구우실 때 왜 우리 뭐 여러 번 뒤집지 말라 그러죠? 네. 육전도 마찬가지예요. 육즙이 좀 이렇게 지지다 보면 빠져나오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한두 번만 가볍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쑥갓도 올리시고요. 네. 이 쑥갓이랑 홍고추가 네. 육전을 더 고급스럽게 네네 만들어줘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번 주에 막 탕도 끓이고 하느냐고 장 본 게 있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식재료들이 조금씩 남아서 네. 냉동실에 오랜 시간 비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이런 음식들이 참 냉장고 정리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네. 뒤집을 때 이제 타이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흔들리죠. 그래서 이제 뒤집으실 때 제가 중불에서 하던 거를 불을 약하게 약불로? 이제 낮췄어요. 그 다음에 가볍게 뒤집어서 한 번만 누르세요.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가볍게 뒤집어서 한 번만. 그래서 그럼 처음에 이 달걀을 만들 때 네. 막 해졌진 않아요? 잘 저으시는데 네. 저는 소금 안 넣고 저어요, 그냥. 간은 하셔도 아주 살짝만. 그래서 재료에 간을 하시고 달걀에 간을 한다 근데 그 간이 달걀에 간을 해야 될 정도의 간이 아니고 달걀이 잘 풀어질 정도의 아주 간을 해도 소량의 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깔끔한 요리였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놓은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익었죠. 어머나. 그럼 이제 뒤집어서 이제 꺼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약간 산적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고기 두께는 나는 좀 굉장히 부드러운 거 원해. 그러시면은 샤브샤브용도 이렇게 너무 냉동돼서 얇아서 찢어지지만 않는 거면 해도 되는데 그래도 고기 두께감이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쵸. 예. 너무 예쁘네요. 네, 이렇게 잘 익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명절 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끔씩 주말에 식구들 모이면은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왜냐면 전 요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손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네. 그래도 쑥갓이랑 그리고 홍고추가 있으면 네, 더욱 예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봄이니까 색스럽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육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맛있게 부쳐진 고소한 육전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같이 먹으면 더욱 좋은 비빔국수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빔국수. 네. 비빔국수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위에 올릴 재료는 집에 냉장고에 오이, 깻잎 있어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겨우내 드셨던 배도 집에 한두 개씩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요거 이제 배 한번랑 이제 썰어 볼게요. 그래서 오이. 사실 이 비빔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야식으로 좀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말에 식구들 다 모였을 때 내지는 이제 밤에 간단히 뭐 먹고 싶을 때 정말 10분이면 뚝딱 하실 수 있게 냉장고에 있는 재료 이렇게 썰어 보시고요. 야식이나 혹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낮에 네, 맞아요. 느지막이 이제 일어나서 뭐 먹지 하다가 가장 만만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빔국수죠. 맞아요.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깻잎은 요거는 썰어서 냉수에다 잠깐 담갔다가 한번 건지면 이제 약간 더 신선해지고 풍미도 훨씬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물에 담갔다 건져서 썰던지 아니면은 바로 씻어서 바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썰은 거를 냉수에 한번 담갔다 건져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배도 이제 속 부분 살짝 정리하시고 껍질 벗겨 주시고. 이런 과일들은 그 김치 냉장고에 좀 넣어두면 조금 보존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넣으실 때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냉장고 안에서도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랩에 싸셔가지고 김치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이렇게 뭐 국수 메뉴 같은 거 하실 때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드시고 좀 약간 부담스러우신 날 후식으로 드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비빔국수는 면도 맛있어야 되지만 양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양념 비법 알려드리는데 숙성 안 하고 바로 드셔도 맛있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세 가지를 다 넣는데 3:2:1 비율이에요. 3:2:1? 네, 너무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고추장. 이렇게 이제 3큰술 하시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제 2큰술 2. 그다음에 간장 1. 자,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요거 좀 새콤하게 식초 이제 저는 2큰술 했는데 재료에 따라 뭐 늘리고 줄이고 하셔도 되고 매실청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장도 꽤 들어갔고 이제 간장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탕을 작은 술로 2개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통 마늘 같은 거 넣으시고 뭐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갈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 뭘 넣냐면 겨자를 약간 넣을 거예요. 매콤한 거 톡 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한 2작은술까지 넣으셔도 되고 저는 1작은술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섞어주시는 거죠. 깨도 넣고. 비빔장 하나만 또 잘 만들어 놓으면 비빔국수부터 여러 가지 요리들 또 맛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냉장고에 한 일주일 정도는 두셔도 돼서 이제 설탕을 잘 녹으라고 이렇게 두고 요거 이제 양념이 잘 어우러지는 사이에 제가 국수를 한번 삶아 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3:2:1 양념 황금 비율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고춧가루 입자도 보이는 게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이제 물이 이제 팔팔팔 끓고 있어요. 국수 삶으시는 요령 다 아시는데 이제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량이 많을수록 국수가 쫄깃거리죠. 그리고 팔팔 끓을 때 이렇게 이제 부채살처럼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보통 뭐 맛있게 삶는데 여기다가 뭘 넣으면 맛있느냐. 근데 요즘은 면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굳이 뭐 소금 넣고 뭐 기름 넣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물량 넉넉하게 온도는 높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팔팔 끓을 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소면은 얼마나 데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간이 그때그때 달라요. 물량에 따라 끓이는 시간이 또 틀리고 불의 세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넣으면 온도가 뚝 떨어졌다 지금처럼 다시 끓어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에 거품이 막 생겨요. 그때 거품 생길 때 물을 한 번 붓고 그다음에 2번째 붓고 세 번째 올라올 때 헹구시면 근데 그 3번까지가 어떨 때는 3분, 어떨 때는 5분. 양에 따라 틀리니까 물을 한두 번 껴줘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된 줄 알고 건져서 찬물에 한번 데쳤는데 딱딱해지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자, 저희가 그래서 네, 미리. 네, 그래서 좀 이제 미리 다 삶아서 이제 네. 헹궈놨죠. 요거 이제 같이 네, 비벼주면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넣으세요. 양념. 사실 요즘 뭐 시판되는 뭐 비빔국수들 뭐 그런 것도 참 많긴 하지만 네. 이렇게 집에서 만들었을 때 요 진한 양념장 그렇죠. 그리울 때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거 이름을 몰랐을 때 네, 이걸 백화점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네. 빨간 거 먹고 싶어요. 아, 그때 어렸을 때도 매콤한 거 좋아하셨구나. 그때도 좋아했었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릇에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올려주시고 이제 그냥 올리면 되죠, 뭐. 네. 네,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뭐 기호에 따라 참기름, 뭐 깨 이런 거 추가하셔서 다시 한번 살짝 섞어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비빔국수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